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어디 식사를 하셨나요? 네. 밥맛이 아주 좋으시죠? 네. 모처럼 만에 저녁 드셔가지고. 우리 저기 도시공사 취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 되신 거죠? 이제 한 5개월. 5개월 되셨나요? 네. 뭐 5개월 동안에 이제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대략.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책에 보면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브레이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11개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11개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이 지금 제일 좀 빠르게 나가고 있죠?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브레인시티 일반 네, 산업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고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지금 지난번에 그 사업자 선정이 취소됐던 현덕지구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 등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현덕지구 사업이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7쪽의 그 브레이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최고 이제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계획대로 지금 뭐 분양이나 이런 부분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현 시점까지는 분양도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스트 거기 용지하고 아주대병원 그 용지도 도시공사 관할인가요? 아니 거기는 PFV에서 네, PFV 하고 쪽이요. 있습니다. 혹시 그 KT하고 거기 저 아주대 그쪽에서 우리 사장님 아시는 대로 좀 앞으로 그 아주대 병원이 유치가 되는지 그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직접 그 사업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네.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소문상으로는 뭐 아직 아주대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여러 가지 등등 뭐 유언비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시민들께서는 조금 뭐 기대에 어긋난다 뭐 아주대 왜냐면 지금 사실 지금 소아과 의료기관으로서에 대한 이제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이런 의원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젊은 세대 MZ 세대들의 젊은 세대들에 대한 뭐 결혼도 지금 많이 그 추진을 못 하고 있고 등등 해서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쪽이 계속 그 휴업이나 폐업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도 대학병원이 빨리 좀 유치가 돼서 네.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도 이제 그 건강에 많은 그 건강 관리 때문에 많은 그 진료 체계가 좀 많이 그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그런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를 많이 원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유치가 돼서 아주대병원이 정상적으로 병원 영업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브레이트 일반 산업단지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그 선일레미콘 네. 관계. 아주 참 저희들도 입장이 참 곤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특별한 어떤 대책은 아직 뭐 강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분들은 뭐 계속 영업을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어쨌든 빨리 이주를 해야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입장이 곤란한데 평택시에서 이주 대책에 대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주 대책 부지를 평택시에서는 알선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건데 보상만 끝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시설이 평택의 어느 지역이든 뭐 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시민들께서는 다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주 이 문제 때문에 요즘에도 저희들 그 의원님들 그 카톡에 그 편말 들고서는 그 시청 앞이나 도시공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그런 걸 계속 그쪽 선일레미콘 쪽에서 이제 그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걸 보고 있는데 뭐 방법이라고는 없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또 해는 방법도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대표님 입장이 어떠신지 모르겠네. 저희로서는 이제 사업의 진행 속도도 있고 또 거기 또 용지를 매각을 해서 또 거기 입주하셔야 할 산업체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땅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보상 절차가 종료돼서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법적 절차 등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이 좀 더 원만하고 순조롭게 마찰이 없이 진행될 수 네,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특별한 그 물리 충돌이 없게끔 잘 좀 진행을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10쪽에 보면은 이제 아까 그 평택호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 계속 뭐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아주 뭐 엄청난 그 피해를 입고 있어요. 사실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 자료를 보니까 그 평택호 관광단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그 내역이 1977년도 3월 31일 날 국민관광지로 거기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공관리 일원 면적은 똑같습니다. 66만 3,115 평방미터 제곱 약 한 20만 평 정도가 되는데 약 한 45년, 46년째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이제 민간 투자 사업 추진을 시작을 했었고 2017년도에 공영개발 추진으로 전환을 또 다시 했고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을 2019년도에 또 다시 했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 시행자가 또 변경이 됐고 2021년도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고 2022년도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 자료상은 되어 있는데 그게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보상은 이제 금년 말경이면 종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 사업지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다만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여건을 좀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지금의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그리고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거기를 활성화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앵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 등을 찾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착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계획인데 그때까지 이러한 부분 등을 최대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의 국제문화국에 우리 그 관광과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 네. 근데 지금 그 평택시 아마 결정은 아직 안 했는데 문화하고 관광하고 지금 이제 통폐합을 시켜서 아마 진행을 이렇게 한다고 그런 그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모 의원께서 그걸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관광과는 평택시에서 꼭 필요한 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평택시의 직제에 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떻든 관광이든 문화든 모두 소중한 평택시의 좋은 소중한 그리고 갖고 나가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과가 존치를 해야지만이 어떤 추진력이 빠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관광과가 꼭 필요하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지금 관광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그런 개발을 빨리 진행시키려면은 관광과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와 관광, 문화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지만은 두 개의 과가 통합되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6쪽을 보시겠습니다. 16쪽은 평택 지제역 복합환수센터 개발 사업이 지금 그 평택 지제 도시개발 지역이 지금 발이 묶여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계획서로 보면은 2028년도까지 약 6천억 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서 환승센터를 완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좀 이 사업에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추진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사업 이제 결국 전체적인 사업 구도는 네. 시에서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중에 일부인 이제 복합 환승센터를 저희들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추정치이기도 하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빠른 시점 아닌가 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지제세교지구가 그 지제역의 랜드마크에 대한 그 역할을 평택의 그 도시로서의 랜드마크 역할을 빨리 세워져야 할 그런 입장이고 지금 지주분들께서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이 또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행이 쉽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환수센터에 대한 개발 사업도 거기에 비례해서 좀 사업 진행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양보하고 일부 양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단계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를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운영 예산이 40억 7,700만 원 정도 운영 예산이 들어가고 수입은 10억 9,9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지금 뭐 수입과 그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뭐 특별하게 저기로 해서 뭐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현재는. 이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네네. 주차 요금에 대한 통제가 있고 또 무료 주차 어떤 여러 가지 시정 목적상 필요한 지역은 또 무료 주차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많으면서 수입은 좀 어려운 하나의 공공 서비스 성격으로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안 하고 일반인들이 운영을 하게 돼도 이렇게 수익과 지출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금을 현실화할 것이고 또 무료 주차 등을 갖다 모두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수입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격차는 갭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제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 2023년도 그 집행에 10억 나와 있는 부분은 그 4월 말까지 그 올 수익금이 된 네, 거고요. 그런 거. 그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를 감안했을 때는 예산액과 수입액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주차 관리를 무인으로다가 거의 다 하고 있죠. 이 네, 노- 그렇습니다. 예. 네. 노외 주차장은 무인으로 하고 있고요. 노상 주차장은 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그 주변 환경에 대해 주차장 주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청소를 하고 계시지만은 좀 사각지대에 있는 주차장의 이런 부분은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좀 청소가 환경 위화가 좀 덜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 관리하시는 그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좀 더 하셔가지고 주차장 공용 주차장 유료로다가 운영하는 데는 청소를 좀 깨끗이 할 수 있게끔 화장실 문제라든지 세면대라든지 등등 해서 좀 청소를 좀 깨끗이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지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아마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인력에 대한 대비 면적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 담당 어느 차장님이 담당이시죠? 네, 이 대행사업 차장입니다. 한 번 더 그 검토를 하셔서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한 번 더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이제 내리 캠핑장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리 캠핑장의 그 연 이용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면수로 3,400면 정도 됩니다. 예. 3,400여 명? 면 사이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원으로 추계했을 때는 약 13,700명 정도 됩니다. 아. 그 유원 진이천 유원지는 보통 인원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이천 유원지는 현재 인원 추계한 걸로 봤을 때 22년 기준으로 13만 명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예. 한 10배 정도 되죠? 내리 캠핑장이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리 캠핑장도 이제 중요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뭐 나름대로 이제 그 불만족에 대한 뭐 내용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진이천 유원지에 그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사실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그 운집을 못해서 진이천 유원지가 한 3년 동안 개장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이제 많이 그 망가졌고 그 시설을 새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돈 수리비나 비용이 이제 많이 이제 투입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일단은 그 현재 시설을 보존을 하고 수리를 해서 쓰는 쪽으로다가 저희 우리 상권위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송출 관내 송탄 출장소에서는 그거를 이제 실내 수영장을 바꾸겠다 어떤 그런 이제 사업 내용도 올라왔었는데 일단은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따가 아마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시설물을 존치시켜서 물놀이장으로다가 어린이들이 그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아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네. 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수해를 입은 지역이어서 파이프 등이 이제 좀 다 막혀 있거든요. 근데 파이프가 한 150여 개 파이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모두 정상화해야만이 이제 물놀이장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 이런 물놀이 서비스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해서 이제 에어바운스를 이용해서 금년 여름을 시민들께 좀 물놀이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 관리 부서에서는 4월, 5월 달 지금 이제 6월 달이지만은 4월, 5월 달 중에 아마 그 시스템을 다 완료를 했어야 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에어바우스에 대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 시설을 노후된 시설을 폐기하고 에어바우스로 시설로다가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손을 못 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장비가 고압 세척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가 굉장히 좋아요. 성능도 좋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하수관 청소하시는 분들 또 상수도관 청소하시는 그런 장비들 훌륭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뭐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한 일을 추진할 때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알 것 같고 하여간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서 예전과 동일하게 진이천 유원지에 와서 시민들께서 하루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그다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설이 노후돼서 생긴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 시설의 그 파이프가 모두 막혀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구해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고, 근데 이제 그것이 기술적으로 거의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대안을 찾은 것이지 처음부터 여반수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날씨가 굉장히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개장을 오픈을 하려면은 빨리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 배관 청소에는 그 업자를 선택을 하셔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그 도로 비산먼지 흡입 차량이 지금 7대가 7대죠 현재. 네. 7대인데 지금 서부, 남부, 북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뭐 이렇게 지역별로다가 차량 배치가 돼 있나요? 아니면 노선별로 이렇게 하고 노선별로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중앙분리대 쪽에 물론 이제 보도 쪽, 인도 쪽으로도 아마 그 차량이 비단먼지 그 흡입을 하고 있고, 중앙분리대 쪽도 이제 그 흡입을 할 수 있는 차량 같은데, 이 차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면은 그 교통 그 봉이 이렇게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네, 있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차량이 이렇게 치면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재질. 그런 시설 때문에 가운데 모아져 있는 비산먼지는 흡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인력으로다가 해줘야 되는데 인력으로도 안 하고 그냥 차량으로만 하고서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옥의 T처럼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청소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죠? 의원님, 교통사업처장입니다. 네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7대 그 도로 제비산먼지 차량은 말 그대로 청소차 개념보다는 그 차량이 지나갈 때 공중에 떠 있는 비산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중앙 규제봉 안에 그 도 중앙에 쌓여 있는 먼지는 저희 차로서는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예, 돼요. 그건 브러시 차를 이용해서 네.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브러시 예, 그거는 뭐 출장소나 시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비산먼지 부분에 해당입니다. 떠 있는 먼지를 흡입하는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시에서는 이제 브러쉬로 이제 그러면 이 약간- 차가 용도가 틀린 겁니까? 네, 그 차하고 이 차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브러시 달린 차는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이게 뭐 CNG 차량이라고 그러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비산먼지를 흡입하는 것을 떠 있는 것을 흡입하는 것은 저희한테 좀 맡겨져 있습니다. 참 네, 애매하네. 네. 이 차량 바닥을 청소하는 네, 것은 네, 네. 시에서 지금 직접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은 저희 그러니까 도시공사 지나가면서 그냥 저 흡입해도 그냥 가나 보죠? 그 차량은? 네. 그러면 그 안에 분진에 대한 그 차단, 그 미세먼지 차단시키는 그 장치가 뭐로 되어 있죠? 그 차량 안에는? 저희 그 차량 안의 구조가 일단은 도로 바닥으로부터 5cm 간격에 저희가 흡입부를 이렇게 좀 띄워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먼지를 이물질을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흡입한 다음에 그 안에 2개의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안에는. 그래서 큰 이물질 걸러내고 2차 미세먼지군의 그 이물질을 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2차 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물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미세먼지의 형태는 2차 미세먼지군에 해당되는 포집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두 그 자체가 다 또 미세먼지가 아니라 그 안에 5%만이 또 초미세먼지 PM10 이하의
미세먼지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걸쳐내서 다시 배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브라시가 달린 차량하고 지금 여기 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CNG 차량하고에 대한 그 성능으로 본다고 하면은 효과적인 게 어떤 게 더 나아요? 그거는 딱 뭐 어떤 게 좋다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의 그 각자의 다 이렇게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그 저희들 차량은 이제 미세먼지를 수거함으로써 저희들은 이제 공기 청정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또뭐 그런 의미를 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바닥을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공기를 청소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운영 예산이 약 한 8억 5천, 한 8억 6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비산 먼지, 흙모래를 바람과 브러쉬를 이용해서 싹 빨아서 흡입시키면 그게 더 깨끗하지 않나. 뭐 지금 뭐 CNG 차량에 대한 어떤 그 효과보다는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면은 사실 뭐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그 노면 청소차 옛날부터 네네. 계속 해왔던 청소차는 이제 그 브러쉬가 돌아가면서 주로 노견 네. 그 가장자리에 흙이 몰리고 이제 네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청소하는 거로는 적합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미세먼지 흡입 차량은 노면에 있는 부분을 이제 빨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뭐 비슷하지만 성격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노면 그 청소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그 청소차는 그대로 하고 또 추가로 우리가 또 노면에 대해서 이제 제비산먼지를 빨아들임으로써 도로에서 발생되는 그 미세먼지나 그 불량물은 다 수거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 분산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차량이라고 하면은 그런 효과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려면은 그 에어 필터에 대한 그 부분 청소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실내 뭐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도 필터 청소를 1년에 뭐 2회나 3회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량은 그 필터 청소를 몇 번이나 하죠?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운행을 했기 때문에 했고요. 아직은 한 번도 아직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작동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청소보다는 거기에 붙어 있는 먼지나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그 삽으로 띄어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일단 청소를 하고. 그러면 제초 작업을 할 때 그 풀이 막 튀잖아요. 그러면서 갓길에 도로변 갓길에서는 그 완충 그 파편이 차에 튀지 않게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천막 같은 걸 이렇게 대서 안전 그 망을 치고 다니는데 그거 할 때 그 차가 지나갈 땐 다 빨아들이나요? 예, 그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바닥에서부터 5cm 간격으로 5cm 높이로 이렇게 흡입부가 떠 있기 때문에 밖으로 튀고 그런 건 없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 빨아들입니다. 그 차량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7개 소각장에 있습니다. 한번 그 차량 구조를 한번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네. 가서 뭐 봐도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세교 지하차도 누수 문제 때문에 우리 유병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사업처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많이 잡혔어요. 요즘에 보니까 많이 잡혔는데 세계동 방향에서 고덕 방향으로 가는 쪽은 좀 많이 잡혔는데 삼성 고덕 방향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쪽의 반대편 쪽에는
오늘도 보니까 바닥에 물이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는 안 잡힙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벽체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 다 잡힌 상태고요. 네. 이제 그건 바닥에서 좀 찝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공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시공사랑 지금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주입 보수는 지금 해놓은 상태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좀 나중에 최악의 경우는 이제 아스팔트 쪽은 걷어내고 방수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지금 추가적인 방법들은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한 부분만 말씀하신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현재 지금 그 보도 작업 하고 있는 그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비용은 지금 하자 보수로 지금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비용 안 대주고 네, 맞습니다. 하자 보수로다가 그냥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볼 때는 올 봄에 초에 그 많이 그 벽면하고 바닥면에서 물이 많이 솟구쳐 올라왔는데 한 60~70%, 한 70% 정도는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주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요? 네, 했습니다. 네. 여기 그 8개 처에 계시는 우리 그 처장님들은 여기에 계속 계셔서 운영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이게 이제 임기 뭐 이렇게 만료가 되면 또 가시는 분들이고 이런데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현황을 살펴볼게요. 직제 현황 2페이지에 보면 그 지금 8개 처에 그 이사님하고 감사님, 안전감사실, 본부장님, 사장님 그렇게 해서 현원이 233명이네요. 네, 근데 정원이 예. 네. 근데 현원이 216명. 그러면 17명이 부족한 이유가 어떻게 된 이유고, 그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현업직에서 아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여기 내용 그 도표를 보시면은 예. 다른 부분은 거의 정원과 현원이 비슷한데요. 예. 그 현업직 부분만 좀 70명인데 56명이 좀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 그래서 현장 인원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네. 발생을 하면 네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 60세를 넘으시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좀 더 일하고자 하는 의욕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이제 계약직으로 그분들이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업직을 대신에 계약직으로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충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도시공사 자산을 보니까 자본금이 4,440억이에요. 그 대행 사업처로는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미션을 보니까 경영 전략을 보니까 되게 이렇게 좀 잘 하셨어요. 미션 누구나 살고 싶은 첨단 미래 도시 평택을 건설한다고 하셨고, 비전은 평택을 디자인하는 리딩 기업 공기업을 운영하신다 했고, 경영 밤침 배려 신뢰 따뜻한 일 잘하는 깨끗한 도시공사, 핵심 가치 전문 경영 윤리 경영 시민 행정 경영. 이래서 전략 목표가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기반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모델로 ESG 중 고객 만족 경영 실현 및 전문성 기반 혁신의 경영을 고도화한다고 이렇게 굉장히 그 좋은 경영 전략이 있네요. 네. 이런 전략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 도시공사가 진짜 최고 잘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 다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 그렇죠. 현재 가장 그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네. 브랜시티 일반 산업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도시공사는 그 공사를 하고 오다를 받아서 이윤 창출을 하고 나머지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우리 도시공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평택시에는 많은 현안들이 그 반도체 사업이라든가 브랜시티 사업이라든가 평택호 현덕지구 많은 일들이 평택 도시공사의 어깨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들이 완성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 우리 강팔문 사장님과 유병우 본부장님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기 내에 일들이 다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진이천 유원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진이천 유원지가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2021년도 7월 1일부터 이게 이제 도시공사에서 위탁 경영을 하게 됐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그때 예산이 우리 그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을 이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운영을 했고 그 도시공사에서는 7월에서 7월 말까지 했는데 이게 본 예산이 이렇게 보면 12억 약 12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 도시공사가 차지하는 게 한 7억 569만 원 정도 약 그 예산에 그 전체 예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을 이제 도시공사가 운영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5월달에 코로나가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진이천 유원지는 우리 시민 유원지고 평택시가 선정한 평택시 8경에 들어가는 그 시민 유원지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몇 년도에 지정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9년 7월 2일에 애초 지정이 됐다가 1994년 11월 29일 날 다시 변경을 해서 지금 약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진행된 데가 약 44년 정도 됐어요. 상수원 보호구역 우리의 굉장히 식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구역입니다. 진이천 시민 유원지는 옛날 복남포라는 조그만 개울에서 시작해서 상수원 보호를 묶이면서 주변에 그 진이 서탄 북부 지역의 시민들이 그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 시민 쉼터로 좀 만들어 보자 싶어가지고 민선 시장의 상계시군 통합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그건 약 한 30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2016년부터 이게 이제 무봉산 수련회에서 하다가 2016년에 청소년 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아무 탈 없이 보조금 없이 자체 운영비로 운영을 해 오다 2019년도 돼지열병이 생겼고 2020년도 2월 16일 날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진이천 시민유원지에 연간 40만 명, 많게는 50만 명이 찾아오던 곳이 이제 거리 단계 뭐 유지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이게 경영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에 그 인건비를 못 줘가지고 우리 평택시에서 보조금 얼마를 지원해서 인건비를 제공해주고 이거 위탁을 도시공사로 넘기겠다는 그런 그 얘기 끝에 2021년도 이제 1월 1일부터 운영해라. 그때 운영을 못 하셨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이제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직원이 12명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8대 때 제가 그 자치행정에 있어서 여기에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진천 유원지에 애정을 갖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북부 지역 시민의 한 사람이었고 그쪽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오염 그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환경 캠페인도 많이 했고 EM이라는 황토 흙공 만들어서 상수원 보호 맑은 물 만들기 사업도 좀 같이 좀 진행을 했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저는 진행 사항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작년에 거리적 단계가 5월달에 해제가 됐는데 여름에 수영장을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북부 지역 사람은 물론이고 평택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진이천 유원지 야외 그 물놀이장 수영장입니다. 유아풀, 청소년풀, 성인풀 이렇게 세 개가 운영돼서 하루에 보통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찾았던 곳이고 그랬는데 작년에 운영을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쇄도하고 난리치고 그래서 여기에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청소년 재단 모봉산 수련에서 운영하는 600명 수영하는 야외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거길 갔더니 난리 났어요. 평택 시민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에 200~300명씩 잔디밭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운영의 묘도 잘 살리지도 못했으면서 오전 오후에 그 어떤 경영도 잘 부실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을 가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이천 유원지 수영장을 왜 운영을 안 했는지에 대한 7분 발언을 제가 9월달에 했는데 또 유감스럽게도 8월달에 수해가 왔어요. 수해가 왔는데 그 수해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동 저수지라는 그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물을 방류할 때는 그 전에 보면 진이천 유원지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그 방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소통이 잘 안 됐는지 한꺼번에 물이 많이 쏟아져서 거기에 이제 수영조 다 진흙바닥으로 갯벌이 돼버리고 다 불빛정원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던 불빛정원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발생했어요. 해서 제가 9월달에 9월 28일 날 제가 이제 그 우리 임시 1차 정례에 233회 때 제가 이제 7분 발언을 했어요. 진이천 시민유원지 활성화를 정상 운영을 해서 평택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라는 제가 그런 7분 발언을 했습니다. 7분 발언한 결과 평택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답변이 왔어요. 추진 현황 계획에서 2011년 진이천 유원지 시설 조성 후 침수 피해로 2022년도 코로나로 인한 시설 미운영 등 사유로 중요한 시설 보수 유원지 내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특보 발효 시 이동 가능한 시설물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이동 지원 장비도 구축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022년 11월 말까지 물놀이장 정수 차량 시동 가동을 통한 사전 점검 레일바이크 다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불빛 조명이 4억이나 들여서 평택시에서 2019년도에 3억 들여서 너무 아름답게 꾸며졌고 1억을 더 보강시켜서 2020년도에는 더 이걸 보강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평택 시민이 진짜 누구나 할 거 없이 즐기던 유원지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사안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돼서 자체 운영하던 청소년 재단은 손을 떼고 보조비 지원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21년도부터 이제 도시공사에서 반은 우리 청소년 재단에다 7억 얼마는 이제 도시공사에 넘겨줬어요. 그렇게 하고 2021년도 22년도부터 정상 운영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보면 운영하지 않았죠. 운영하지 않고 침수 피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시에다가 건의하고 7분 발언에서 이런 답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2023년도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는 이거를 정상화해서 그 예산도 다 반영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얼마 전에 4월 중순경에 얘기가 들려왔어요. 수영장을 봐서 매립할 수 있는 경향도 생각도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걸 매립을 왜 합니까? 수영장 3개가 홍수로 인해서 갯벌에서 해군 이해함대 군인들 동원 150명 정도 동원해서 그 뻘을 다 퍼내서 지금은 정상화적으로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은 16억 6,5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은 21억 6,500만 원을 산정을 해서 도시공사에 대해 17억 1,700만 원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의탁을 줬더라고요.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2023년도에는 2022년도보다 한 5억 800만 원 정도가 증액 35% 증액을 해서 도시공사에 넘겨줬고 또 2023년도에는 21억 6,500만 원에서 한 증액이 한 35% 증액됐고 도시공사에 17억 1,700만 원을 해서 한 20% 되는 2억 5,800만 원 정도의 돈을 증원해서 도시공사에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직원도
애초에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하고 넘겨줄 때 4명을 더 저기 증원해서 16명을 넘겨줬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1명. 근데 현원이 지금 20명이네요 보니까. 여기에는 안전요원도 있다고 그랬고 모든 직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참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처장님들 저희 도시공사 운영 관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나요 안 하나요? 네, 하죠. 네. 그런데 그 야외 수영장을 변경해서 에어바운스 그 물풍선 이용한 어린이들 전용으로 하는 그 수영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저희 상권에다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고 업무 청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도시공사위원회 담당인 줄 뻔히 알면서 이런 보고 한마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 6분은 아무도 알고 계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송탄 출장소에서 제가 7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업무 보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송탄 출장소장님 작년 7월 1일 날 발령 나서 송탄 출장소로 오셨어요. 그때부터 수영장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뭐 거기 앞으로 뭐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했냐. 다 안 된다고 북부지역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고장 났다고 집이 무너졌다고 올해 무너졌다고 내년에 비 올 거를 예상해서 나 그 집에서 안 살아. 그 집 위험해. 내년에 또 비 오면 또 물 떠내려 가면 어떡해. 나 집 놔두고 내가 숙박시설이나 어디 펜션에 전전긍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리해서 쓰고 고장난 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쓸 수 있죠, 뻔히. 근데 왜 도시공사에서는 이거를 고쳐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업체 경쟁을 시켜서라도 좋은 업체 골라서 선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해보시지도 안 하고 에어바운스 운영만 해서 멀쩡하게 있는 잔디밭을 저쪽에다가 그 관리 사무실 동 앞에다 그걸 옮겨 놓고 이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번 올 한 해만 좀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소리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5월 9일 날 전체 북부 지역 시민과 학교 어머니회 뭐 여러 가지 그 단체 자원봉사자 그 운영하는 회장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우성이에요. 그거 메꾸면 안 되고 그거 없애면 안 된다. 요즘은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생존용 수영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평택시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서 해군 이함대가 있고 해양경찰이 있고 재난안전수상구조원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수영에 대한 그 교육을 생존용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이거는 실내 수영장에서 하는 것보다 야외 수영장에서 가르치고 이러면 아이들의 그 어떤 만족감도 더 좋고 현실감도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교육적 가치라도 이 수영장은 저는 보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 도시공사 우리 강팔문 그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께서 진희천 유원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읽었습니다. 전 저희가 맡은 그 해부터 어떻게 하필 또 수해가 오고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하면 그 시점부터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다른 시설들은 레일바이크랄지 꽃밭 정원이랄지 이런 부분 등은 이제 최대한 정상화시켜서 운영을 지금 꽃밭 정원요? 꽃이 네. 뿌렸다는데 하나도 없어요. 유채꽃 등이 좀 잘 보세요. 피고 이거 옛날에 수영장 운영하던 이렇게 한 달에 몇만 명씩 오던 수영장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물놀이장 없어도 돼요. 물놀이장 이거 있잖아요. 예, 물놀이장 맨 위에 보세요. 이거 수영장 그 세계조 욕조에
거기에 물놀이 아이들 텀부덩거리는 동그란 원형이 있어요. 저기서 물 놀면 얼마나 아기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저거 에어바운스보다 더 좋은 물놀이장이에요. 거기 수영장 3개 욕조 옆에 저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기존에 이거 옆에 이 욕조 옆에 이게 있어요. 지금 수영장이. 예, 기존의 물놀이장을 아니, 다시 제 얘기부터 일단 네, 들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카약장 없앴죠? 철거한다고 이번에 1,1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더라고. 이렇게 카약장이 배가 15대가 지금 진이천 유원지에 어디에 창고에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배도 이렇게 타봤어요. 이렇게 진이천 유원지가 우리 평택 시민은 물론 우리 안성, 화성, 용인 이런 시민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이런 걸 즐기고 저녁에 불빛 정원이 있었어요. 예산 4억이나 들인 불빛 정원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없어. 지금 여기 없네. 불빛 정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거기에 평택시에 역이 몇 개가 있어요? 평택역, 지제역, 서정리역, 송탄역, 진이역 5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일바이크 속 타면서 환하게 펴져 있는 여기는 진이역입니다. 여기는 송탄역입니다. 여기는 서정리역, 여기는 지제역, 여기는 평택역입니다라는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지금은 엊그제 제가 거기 사진 찍느라 갔었어요. 꽃밭 정원 조성했다고 그랬죠. 올해 예산이 1억이더라고요. 1억. 저가 한 달 5월 2일 날도 제가 거길 갔어요. 그랬더니 물 뿌렸대. 씨가 안 났대. 그래서 이거 어디서 계약을 맺었냐? 그랬더니 송탄 출장소 계약을 맺었다고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엊그제 가서 꽃이 혹시 났나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고 그냥 잔디가 다 벗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리고 해놓은 게 이렇게 꽃 하나 그 화장실 밑에다가 꽃 노랗게 이렇게 하고 화분 꽃거리대 화분 26개에다가 길 건너 저쪽에 그 저기 진검여울 앞에 12개를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거가 이게 다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이천 유원지 그 지금 2023년 1월 1일 송탄 출장소 진이천 유원지 운영 관리에 관해 수탁 계약을 체결했죠. 네. 평택시 진이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라 도시공사는 위수탁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서 1조 1항 위탁자는 조례 제3조에 정한 구역의 부지와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이천 유원 우리 그 도시공사에서는 17억 1,700만 원 직원 월급하고 여기 9,500만 원인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썼는데 보니까 계단 뭐 수리하고 꽃밭 도로부지 뭐 좀 정리하고 가로등 뭐 세웠다고 지가 그냥 끄떡끄떡해요. 그것도 견고하게 볼트 박아서 땅 파가지고 해야 되는데 끄떡끄떡하더라고요. 비 오면 또 쓰러지게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설 그리고 그네 뭐 3개 신설을 했고 앉아있는 그네가 2개가 있어 5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일바이크 10대 가족 자전거 없어요. 가족 자전거도 있었어요. 거기 가족 자전거는 어디다 갖다 저기 치우셨나요? 카약배도 물론 카약배는 철거한다고 우리들한테 업무보고나 했지만 가족 자전거 없어요. 레일바이크만 10대 있고 작년에 그거 보수한다고 돈이 3천만 원이니까 들어갔고 올해 4천만 원 예산이 갔더라고요. 그거 정리한다고. 그리고 수영장 3개 수영장을 보수한다고 2억 6,650만 원이 출장소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도시공사에. 그래서 보니까 수영장 다시 청소하고 뭐하고 배관 정리하는데 2억 4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수영장이 이제 물에 차고 도색해야 헐고 이제 2,170만 원이 수영장 도색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500만 원이 그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집 나간 집 마냥 주차장 금이 다 없더라고요. 그거 그린다고 500만 원 해서 2억 6,65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된 거를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레일바이크 4천, 그다음에 카약 철거 1,100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진이천 유원지 지금에서 가장 도시공사 운영하고 있는 건 캠핑장 입장료 받으시는 거고 아마 주차장료 받으시는 걸 거예요. 그거는 참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진이천 유원지에 제4 주차장이 있으신 거 알죠? 진이천 그 수영장 저쪽 뚝방 옆에 심리에
거기에 수영장 아마 저기 주차장 면이 한 84면 정도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보상 처장님 그거 몇 면인가요? 85면입니다. 85면이죠. 제가 언제 가서 한번 쉬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돈 1억도 넘게 들여 차단기도 설치했는데 완전히 집 나간 집 마냥 풀만 무성하고 방치돼 있어요. 이렇게 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면 수탁한다고 돼 있는데 일절 그런 게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직원들 그 월급 뭐 이런 거고 약간의 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수탁에 보면 부지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관리를 수탁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천 유원지에서는 이거를 잘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는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수탁 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이제 예산이 시에서 저희한테 해주는 범위 안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위탁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영장을 갖다가 완전히 새로 개선을 한다든가 또 꽃밭정원을 새로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 등은 이제 저희한테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제 시에서 그걸 추진하고 그렇죠. 방향에 이것도 따라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도시공사 할 얘기는 아니지만 수탁을 하게 따르겠습니다. 되면 도시공사에다 다 넘겨줘서 도시공사 운영하게 해야지 왜 일부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하고요. 그거는 우리 도시공사 할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저는 이거 배정된 그 액수 속에서 운영되는 상황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관리 주체가 맞는다면 진천 유원지 시설이 망가졌으면 누가 보수해야 돼요? 도시공사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죠. 네,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2021년도 화장실을 가려고 거길 갔더니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때 왜 문이 잠겨져 있나 했더니 고장 났대요. 알고 봤더니 문을 그냥 잠궈 놓으신 것 같았어요. 왜? 저쪽 관리사무동에서 이쪽까지 건너오려면 진검역을 건너서 막 뛰어가야 되잖아. 저 거기 갔다가요. 진짜 그 힘들었어요. 저쪽에 화장실까지 뛰어가느라고. 문 잠겨가지고. 공원은 24시간 문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궈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개방하도록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 가보면 열려 있긴 하더라고요. 엊그제도 갔을 때 열려 있더라고요. 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천 유원지 2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도시공사 위탁사비를 제한 4억 5천만 원은 이제 평택 우리 출장소에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도시공사에 필요할 때마다 이거 해달라면 출장소에서 이렇게 지불해 주시나요? 이제 출장소에서 그 부분은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다 판단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과거에 재단에서 운영할 때 위탁을 하면 별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시설 보수나 개선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지금은 정식으로 위탁 계약을 통해 평택도시공사의 관리 운영을 맡기기로 했는데 예산을 이원화해서 운영한다는 게 도대체 의문이 가고 저는 궁금해요. 왜 한 곳에서 운영을 해야지 송탄 출장소고 도시공사에서 나눠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송탄 출장소하고 협의를 의원님 지적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 협의를 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 문제 얘기되는 에어바운스 설치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왜 업무 보고를 안 하셨어요? 이거 운영하신다고? 에어바운스로 하냐 안 하느냐 여부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송탄 출장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고, 그래서 송탄 출장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진단을 해서 에어바운스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판단을 해서 아마 의원님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아니 위탁을 맡았으면 결정하셔야죠. 아니 운영 관리를 맡긴 했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원화가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맡기로 했으면 그러니까 도대체 돈만 받으시는 거예요? 입장료 받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체를 관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구분해서 집행하느냐에 저희는 위탁받은 범위 안에
시에서 위탁한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이게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굉장히 힘드신 자리예요. 이런 거 큰 재산 수천억 수백억도 만지시지만 이거 시시콜콜한 몇십만 원에서 몇백 원, 몇천 원, 몇억 원까지도 이렇게 예산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도시공사가 이런 일을 세세하게 이렇게 가지고 세심하게 운영하는 게 힘들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어려우신 거 뻔히 알아요. 그렇죠? 네, 의원님 예. 아무튼 송탄 출장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일원화하도록 그래서 또 하고 멀쩡히 있던 이쪽에 수영장을 매립을 하고 거기다 풋살장, 축구장, 저 게이트볼장을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제가 펄쩍 뛰었어요. 뭔 소리야? 멀쩡히 있는 잔디밭을 거기다 에어바운스 갖다 놓으면 물 철벅철벅 해가지고 5, 60일 갖다 놓으면 있는 잔디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다 운영을 한다.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거를 출장소나 도시공사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예산 세우는 자체행정이나 이게 벌써 상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일연지야 얘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송탄 출장소에서 하라면 하고 운영하라면 하고 이렇게 이거는 안 되죠. 그러면 위탁자로서의 그 책임이 좀 그 임무를 다한다고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대행사업처장입니다. 좀 부연 설명 좀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공영 주차장이나 아니면 진이천 유원지나 뭐 추모공원도 마찬가지고 그 대규모 수선과 시설에 대한 제공에 관해서는 시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관광특구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추모공원에 그 신규 추모공원을 알고 건설한다든지 있어요. 예, 네. 이런 거는 다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직접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신데 있는 부분은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만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소리를 저는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고 겁이 나서 올해 비 오니까 벌써 아유 이거 수영장 운영 또 침몰돼 또 수몰돼 이거 에어바운스 운영에 에어바운스 비가 오게 되고 그 큰 건물 그 저기 조형물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만약에 물이 해서 다시 거기에 침수된다고 하면 그 물 흐름이 그거 원활할 것 같아요? 거기 진검 여울목 거기 몇 미터 안 되죠. 그거에도 부산물들이 껴가지고 침수의 원인이 더 크거든요. 유발되는 거 알거든요. 저희들 막 거기 가서 뭐 건져내보고 여러 가지 뭐 쓰레기도 주워보고 저희들도 다 해봤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에어바운스 갑자기 설치했는데 그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은 뭐 에어바운스 운영하는 팀들이 운영한다고 지금 하니까 저는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 물놀이장 먼저 첫 번째 재해로 인해 기존 물놀이장 계속 피해를 입고 침수 시 당해년도 물놀이장 운영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마찬가지예요. 침수 피해 올까봐 수영장 못 운영한다 소리하고 똑같아요. 전국에 알고 보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이거 한강 시민공원, 뚝섬 시민공원도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거 보수 수리하고 쓰는데 에어바운스 하나 설치하는 데는 최소한도 가격이 최하 가격 1억 7천이고 이것저것 하는데 2억 5천에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한 번만 들어가면 우리 돈 안 들어가도 되나요? 올 한 해만 에어바운스 하는데 그 돈 좀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우리 수영장 마냥 관리해주고 해주나요? 해마다 돈 안 받고? 아니죠? 예. 그러면 해마다 2억 5천 3억 들어가야죠. 그러면 수영장 수조 그동안 고친 거 예산 보니까 2016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물놀이장 노후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에어바운스 다양한 물놀이 시설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거기는 애기들이나 좋아하지 다 큰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그 미끄럼틀에 가서 미끄럼 타고 물 첨벙거리고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 평택 시청 앞에하고 안중 출장소 앞에 이거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손자들 데리고도 저도 한 번씩 가봤는데 이거 물 첨벙 그러면 그 물 막 더러워요. 그 맨발 막 들어가서 또 하는데 그거 하천물로 하면 안 되죠. 수영장은
하천물 들여다 정수 여과시켜서 하지만 에어바운스 물은 상수도 물 끌어다 해야 되는데 거기 그만큼 욕조 5개 채울 물 물론 이제 뭐 거기에서 어바운스 에어바운스 거기에서 운영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수세, 전기세, 운영비 모두 다 감당하는 거죠.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시에서는 안전 책임도 안 져, 사고도 책임 안 져. 무조건 그 사람들 위탁 주면 우리는 편해. 시민들을 위해서 놀게 하기만 시키면 돼. 이런 게 목적인가요? 근데 아무튼 평택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여름철에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그 물놀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좀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여건에서는 그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문성 미확보라고 이거 본인들이 말씀하셨어요. 직원이 21명이나 9명이나 늘었는데 전문성인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그 채용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아니 만약에 지금 에어바운스 운영을 안 하고 그 기존 수영장을 운영한다고 예산을 2023년도에 예산을 작년 연말에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어바운스 그 수영장 얘기는 없었어요 여기에 이 예산 속에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에어바운스 그 수영장 얘기가 나왔는지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17억 1,700만 원 도시공사 예산 속에 그 예산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에어바운스 예산 예. 말씀하십니까? 안 들어있죠. 예, 저희가 그 예산 조정하고 그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고요? 그러면 올해도 그- 못 운영 못해요? 아닙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그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조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인건비나 이런 비목들을 옮겨가지고 마련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그럼 17억 위탁 사업비 1,700만 원에서 그 안에서 예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직원 월급이 16억이던데 그건 월급이 16억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좀 그래요? 여기 예, 저희가 살펴본 결과는 그런데 그 착오가 있나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저희 지금 7억 7천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 마련하는 거에서는 조정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그 여러 부분들 흩어져 있는 예산,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수탁하면 수탁 수수료를 받기로 했던 예산을 먼저 돌려서 쓰고 나중에 전용을 통해서 남는 부분을 좀 채우고 이렇게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왜냐하면 물놀이장을 그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그 아까 전문성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존에 있는 물놀이장을 활용하더라도 그분들을 저희가 365일 채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 기간에만 단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예산을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활용하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예산 갖다 쓰시고 이러세요? 통계목 변경 같은 거 없어요?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 내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예, 그런 거를 추진하고 저희들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돈 어디서 나서 송탄 출장소에서 내는 건지 우리 저기 도시공사에서 지불하는 건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거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으면 저희들이 궁금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을 도대체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담당 위원회를 진짜 이렇게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 예산 다루는 우리 위원회입니다. 저희 그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송탄 출장소로부터 그 에어바운스로 운영하라는 그 방침을 받은 게 5월 중순 정도로 저희가 그 통보를 5월 받은 거예요. 중순요? 제가 네. 5월 9일 날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날 간담회장에 오셨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방침을 저희가 통보받은 건 아니었었고 그 아직까지 확정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출장소에서 그 간담회 참여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를 좀 개최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청취 여론을 들어서 좋은 결과로 통해 보려고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던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에어바운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으면 그때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업무 보고를 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무조건 여기 보니까 에어바운스 운영을 방침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 예산에 보니까 에어바운스 저기 예산 이제 수영장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예산을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무슨 4억 3,900만 원이나 들어가? 이게 그거 우리 수영장 2016년도 할 때 우리 그 수영장 욕조 만들 때 그 저기 뭐야 했을 때요. 이게 소요액이 약 한 2억 정도뿐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새 그걸 다시 욕조를 다시 땅 파가지고 수영 욕조를 땅 파자고 만든다 그래도 4억 9,300만 원 예산이 그렇게만 들어갈지 몰라도 이거 수리하고 이러는 데는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진이천 유원지에 대한 문제 이것뿐 아니에요. 기존에 운영하던 많은 시설 중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빛 정원 그렇게 좋은데 그거 안 해요. 가족 자전거 운영 안 해요. 카약 없앴어요. 물놀이장 지금 이것도 운영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고 쉬운 거 위탁 줘가지고 그 사람들 데려다 이렇게 하려고 이러는 거 참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평택 시민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특히 북부 지역은 평택시의 신도심과 구도심 간에 그냥 균형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위축감이 느껴지고 학생 수는 점점 줄고 학교는 점점 학생 수가 없어 문 닫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시설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있어주면 젊은 엄마들이 평택시의 북부 지역에 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우러날 거예요. 지금 이런 시설마저도 없어지면 우리 평택시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위기에 다 처했잖아요. 저출산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거를 잘 개발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생존형 수영 학습 교실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두고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장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깝깝하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이거 도시공사를 나무라거나 질책하고 싶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에요. 선출직 시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시민들이 주시는 의견은 저는 받아서 반영시켜야 될 어떤 저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민의 마음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해보시고요. 저 이거 또 받았어요. 이거 K1 에코텍이라는 회사에 제가 질의한 결과 이런 답변이 왔어요. 작년 10월 3일 날 도시공사에서 위탁이 와서 여기 왔었다며요. 여기 와가지고 배관 여과기 이거를 점검을 했는데 여과기 4개 아주 잘 되고 있고 전기 점검, 기계 점검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대요. 단지 지금 어떤 여기 회사에다 했다고 난 여기 회사에다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COENC라고 수월암리에 있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또 우리 상하수도에 저기 배관 놓는 회사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그 상하수도 사업 담당하잖아요. 거기에 배관 놓는 그 업체가 그 업체더라고. 그 업체가 와서 안 된다고 돈 4억 3,9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나 보지요. 그런데 여기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만 해주시면 자기가 여기 논 회사니까 이게 지금 진이천 유원지뿐만 아니라 한강 고수보지, 뚝섬 유원지, 전국의 그 4대강 보를 막은 데 이런 시설을 놓은 데가 되게 많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해준대요. 점검료 많이 들어가냐? 한 1억 들어가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저는 한번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이 회사가 한번 입회하에 도시공사 송탄 출장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한번 입회하에 이거 관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물도 배관물을 실험해서 자꾸 막혔다고 하는데 이게 물 들어오는 쪽에서 물을 부으면 안 나간대요. 물 나가는 쪽으로 이거를 호스를 쏘면 확 뚫리대요. 해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썼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어요. 받고 했는데 뭐 지금 뭐 소일코 애양간 고치기 하지 마시고 이거 작년 11월 달부터 이거 운영하려고 마음만 먹었고 지난 4월 초부터 한다면 이거 3, 4일이면 손을 볼 수 있고 도색 돈 예산 됐잖아요. 2억 1,700만 원 됐잖아. 저기 2,170만 원 됐잖아요. 그거 도색하면 되고 하면 지고 하는데 그걸 못 한다고 그냥 무조건 저쪽에다 에어반스 운영한다고 하는데 한번 운영해 보시오. 좋은 점이 있으면 물론 개선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시민의 만족도는 어떤 게 더 높은지는 한번 운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소리 높여서 말씀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공사를 저희는 관리를 하고 업무 감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저희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을 한 거를 저를 고깝게 생각하시지 아예 말고 아닙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이 사항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그 진희천 유원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고 관심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같은 생각으로 저 시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송탄 주장소와 함께 협의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시지 마세요. 여기 의원들 다 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